이 시간은 중개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 협상과 가격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개의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되도록 조건과 가격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도자의 요구사항과 매수자의 요구사항이 일치하면 계약이 쉽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각각의 요구사항이 다르기에 그 요구 조건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개인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장활동을 통해서 매물을 접수받을 때 매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매물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과 계약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요구하는 조건과 계약 체결 당시의 요구 조건은 당연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것은 협상 과정에서 매도자가 양보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항상 상대적이라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는 힘의 균형보다는 누군가는 더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신들의 요구 조건만을 고집하다 보면 계약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을 계약의 당사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개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도자의 요구 조건이 파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물 소개를 했고 마음에 들었을 경우 매수자의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중개인은 가격과 계약 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요구 조건을 잘 파악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구 조건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중개 시작 단계에서는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며 매수자 또한 매도자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중개인은 정확한 서로의 의중을 알고 있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구 조건 중에서 각자의 우선순위를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 조건과 그 항목들, 그리고 매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 조건과 항목들, 이 항목들을 가지고 중개인은 누구에게 먼저 양보를 얻어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보를 얻어낼 때 어떤 가격과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상 반응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항상 중개인은 한쪽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지금 중개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고객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양보를 했지만 그래도 목적은 일부 달성했다는 생각, 즉 스스로 이겼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중개가 잘하는 중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불평과 불만은 자신이 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불만보다는 양보를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서두르기보다는 일부러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개인이 너무 서두르고 재촉하는 중개는 자칫 고객으로부터 의심을 갖게 합니다. 고객은 중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객이 매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경우 계약하기 전에 대부분은 가격을 조정해 주라고 합니다. 이럴 때 초보 중개인들은 오로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가격 이외의 조건들을 체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으로부터 가격을 조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구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하고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율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과 조정은 일괄타결해야 하는 거죠. 가격을 조정하고 조정된 가격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나면 큰일을 해결했지만 협상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조건 협상의 과정에서 양보를 누군가로부터 받아내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건을 끼워 넣어서 함께 조율해가는 게 훨씬 원활한 중개가 되며 고객은 자신의 요구 조건을 위해서 일부를 양보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오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조건과 가격을 따로 조율하면 그만큼 중개가 어려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조건과 가격 조정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중개인이 받을 중개보수료까지 함께 고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중개인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원하는 조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에 중개보수료를 고지하는 것과 사전의 조율 과정에서 중개보수료를 고지해서 중개보수료를 결정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직접 해보면 중개인 입장에서 조건 협상과 가격 조정 과정에서 중개보수료를 고지하는 게 원하는 중개보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가격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이 안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매입할 부동산 가격의 지불 능력이 안 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매인 경우 고객의 현금 보유 금액과 대출을 할 경우 사전에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한 후 최종 마무리 단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 중개인 경우에는 가격이 획일적이라 거래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상가 중개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매물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고 월차임 조정이라든가 시설, 비품의 가치에 따른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격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가 중개에 있어서 가격 조정 단계를 큰 틀에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1단계는 매수자로부터 가격 조정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대응하는 단계. 2단계는 매도자를 만나서 매수자의 가격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단계. 3단계는 매수자를 만나서 매도자의 가격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단계. 4단계는 조건과 가격을 일괄해서 조율하는 단계. 5단계는 계약 일정을 잡고 중개보수료를 고지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5단계를 걸쳐서 통상적으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가격 협상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 상태, 그리고 매물의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매번 같은 방법으로 조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격의 협상 방법의 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5,000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5,000원을 매도자가 받고자 하고 매수자는 4,000원에 주라고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결국 협상이 타결될 확률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4,500원입니다. 왜 이런 답이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누군가가 가격을 제시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통해서 가격을 조율해야 거래가 성사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집하는 가격에서 한치도 양보를 못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급한 사람이 상대방의 가격에 맞추어서 결정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겠죠. 앞서 살펴본 시장에서의 가격 흥정이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가격이 크고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욱 신중해지고 민감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매수자로부터 가격 조정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단계입니다. 주의할 점은 중개인 입에서 먼저 가격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브리핑했으면 그것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중개인이 말한 가격은 매도인의 희망 가격임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고객의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조정이 가능한가요? 얼마까지 조정을 해주세요. 이런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매수인의 반응을 보고 중개인은 판단을 하면 됩니다. 매도자가 조정 가능한 금액과 지금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의 차이를 알고 있으니 계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그 가격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번 매도인을 만나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다소 어렵다고 저지선을 치는 게 중개하기가 더 용이해지지요. 혹시나 가능할 것처럼 말을 했다가 매도인으로부터 가격 조정을 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개인은 정확한 질문을 매수자에게 해야 합니다. 만약 희망하시는 가격으로 조정이 된다면 바로 계약이 가능하신가요? 잔금은 언제 치르고 명의는 누구로 하실 건가요? 정말 계약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거나 엉뚱한 답이 나올 경우 계약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매도자를 만나서 매수자의 가격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매수자의 가격을 전달할 때 그냥 가격을 그대로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시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도자가 급해도 속내를 감추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가격을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제시해 봅니다. 그러면 매도자의 반응을 알게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맞추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고 너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된다고 완강한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의사가 있으니 매수자에게 가격 조정을 해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매도자의 가격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중개인이 어떻게 가격을 조정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매수자를 만나서 매도자의 가격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매수자의 희망 가격보다 낮게 매도자에게 가격을 제시한 것과는 반대로 3단계에서는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허용하는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2단계와 반대로 매수자에게는 매도자의 허용 가격보다 살짝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매수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의 근사치까지 가격이 조정되었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원하는 가격대로 되겠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더욱 그 가격을 원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4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4단계는 3단계 가격 조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를 조건과 가격을 일괄해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으니 가격 협상을 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구 조건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이제 가격 조정의 마지막 단계이네요. 5단계는 계약 일정을 잡고 수수료를 고지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계약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계약서를 언제 작성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며 어디서 계약서를 작성하느냐의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모든 조건과 가격 협상이 끝났다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계약 체결로 가야 합니다. 고객의 심리 상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잘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고 계약금이 넉넉하게 오가면 그 불안 심리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래, 결정을 잘했어라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자신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신속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계약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잘 해야 합니다. 계약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늦게 나타나거나 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계약의 일정을 잡고 계약에 필요한 준비 서류를 잘 고지하는 것, 그리고 계약금과 중개보수료를 사전에 잘 고지해서 계약과 동시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보수료 고지는 계약 체결 시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게 됩니다. 간혹 계약 당사자들 간의 중개보수료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마주 앉아 있는 상황에서 중개보수료가 언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라리 계약 끝나고 따로 말씀을 나누자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중개보수료를 가지고 언쟁이 되지 않도록 가격 조정 시에 잘 고지하길 바라고 중개보수료 고지의 팁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료는 몇 프로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거래 금액과 왜 중개보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고 부가세 별도 금액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료를 조정해 주라고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회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 전에 조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조건 협상과 가격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